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한시름은 좀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자신있게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앞으로의 우리가 조정장이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살아남고자 라고 하면은 시장 조정이 손절의 장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좋은 매수의 기회, 평단 관리의 기회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로 양시장 1월 28일에 생긴 갭이 좀 어느 정도는 메어진 상황이라서 좀 이대로 반등을 만들어주면은 좀 큰 부담은 없이 추세의 우상향이 진행될 수도 있는 구간, 우상향은 아니지만 우상향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오늘 초석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이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용기 있는 자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수익이 만들어지는, 너무 뻔하디 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지수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사서 팔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여기서 사서 팔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여기서 사서 팔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더 사야 돼요. 당연히 조정의 깊이는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얻고자 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하이브를 계속해서 27만 5천원 이하로 사세요. 오히려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는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를 1월 20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1월 20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자, 요때예요. 요때 추천을 드리고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을 빌미로 계속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분할로 모아 가시고 편안하게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오늘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목 선택을 할 때부터 아예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거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오는 장단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맞춰서 춤추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기사적인 부분, 3월달에 서울 콘서트 온 오프라인 개최, 이런 소식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20날 추천을 드릴 때 BTS가 3월달에 서울 콘서트를 열지 안 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지금도 싼 가격이지만 빠지면은 이런 거는 더 사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만원 이하로 이런 거는 빠졌을 때는 계속해서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1월 6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단 자체가 18만원 안쪽에서 맞춰졌어요. 왜? 1월 6일을 딱 놓고 보면은, 자, 1월 6일 이날부터 20만원 이하로 우리는 처음 1차적인 매수를 하고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2차적인 매수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8만원 부근에서는 평단 자체가 맞춰지는 부분,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빌미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신있게 더 사고 평단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셔서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뭐 말도 안 되는 뭐 1% 뛰기, 2% 뛰기, 뭐 2% 수익 나서 자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수익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2% 뛰기 하려는 걸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빨리빨리 돌리는 것도 당연히 뭐 좋죠. 좋은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아예 애초부터 선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사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EM텍 같은 경우에도 60%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저희 방 포트 자체를 보면은 뭐 TCC 스틸 이런 거 62%, EM텍 54%, LG 이노텍 31%, 인텍 플러스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끌고 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에 사서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오고 또 다른 걸 빨리빨리 돌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것들, 기회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주 매집을 하는 VIP 방을 오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5,000원도 안 되고 1개월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30분만 받을 거예요. 30명만 받을 거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만큼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분석이 나오는 영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내고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죠.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없고 그냥 뭐 내 종목이 가네 마네 시장 상관없이,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더 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철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미국장에서 굉장히 진입이 크게 되었던 부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랑 영국, 나토 등 러시아군 철수 사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 이게 뭐가 리스크냐라고 하면은 크림반도 때도 보면은 러시아가 뭐 군 철수했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사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쟁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놔야 된다.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 저 이제 미사일 쏠 겁니다, 자 지금 예약 걸어놨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미사일 발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쟁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나토 사무총장도 외교적 해결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시름은 놓았다.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배치 등 뭐 군사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시름은 정말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전쟁이 아직 명확하게 끝난 거는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 자체를 크게 뛰어넘는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전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신있게 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VIP방 내용을 좀 생략을 해드리고, 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시장 반등 시 정리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면서 포트 자체를 콤팩트하게 압축할 필요가 있고, 실적 부진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5%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아쉽게 나오는 종목들이 깊은 하락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지금 보면은 HR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VIP 방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이제는 갈 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을 많이 디테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의 기본이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고, 거의 뭐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8% 가까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할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예요. 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거를 누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곡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그 외 종목들은 숏을 치면서 나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보게 되면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뭐 8%대 하락적인 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거를 보고 빨리빨리 나도 사야지, 뉴스 보고 사야지 했다가 갭으로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지? 이도저도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팜스토리를 가지고 뭐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2,300원 이하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 좋은 거 올라갈 거 알고 기다리고 올라가면은 올라갈 거를 알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해놓고 올라왔을 때 크게 먹고 나오면은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무서워서 유가 관련주들에 좀 진입을 했을 것이고, 오늘은 아마 좀 지옥을 맛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타도 좋지만 조심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3개월 가량은 3월 연준의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해서 냉탕 온탕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휴마시스를 단타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간다. 이마트 편의점에서 휴마시스, 뭐 휴젠테 진단키트 판매 가능 이슈로 강세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 당장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10만 명이 돌파니까 5만이랑 10만의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VIP방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드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변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지수의 키를 이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는 게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끌고 가서 수익적인 부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지금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뭔가를 내가 대형주든 뭐를 사고 싶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RSI 30 이하에서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RSI 30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SI에 대해서 특히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RSI를 굉장히 보셔야 돼요. 대형주를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RSI 지표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뭐냐, RSI 30 이하에서 내가 매수를 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너무나도 다 뻔한 흐름,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얼마나 잘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서도 RSI 30 이하에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적인 부분, 여기서도 RSI 30 이하는 아니지만 30.16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종목들마다 속도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아는 분이랑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을 해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정말로 대형주들은 이거는 거의 공식 진리예요. 대형주들 RSI 30 이하에서 잡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낚싯대도 사주고 그 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주고 회까지 쳐주고 다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형주에다 좀 장기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그냥 한 템포 죽여놓고 RSI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편안하게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RSI 30 이하로 대형주 여러분들 사시면은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적인 부분은 뭐 조금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뒤통수 맞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를 가지고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 중에서 은행 11개 섹터 중에서 금융 섹터가 EPS 전망치만 낮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밸류 기준을 싹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매수가에 잘 잡아놓고 길게 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뒤통수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기술적인 부분을 뭐 코멘트 해드리고 뭐 하고 자시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RSI 30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나는 모아간다, 이 생각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맨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